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4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자기 생각과 조금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자기 생각이랑 많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워싱턴 신시내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워싱턴이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잡아냈어요. 신시내티와의 이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잡아냈고 내일 경기 수입까지 도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시내티 입장에서도 사실 워싱턴이라는 좀 약한 팀을 상대로 수입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경기는 무조건 좀 열심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내일 워싱턴의 선발은 마이크 소로카가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장착 중인 자원이고요. 이번 시즌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직선 구종들이 역할이 못하다 보니까 자타자를 만났을 때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직선 구종에 대해서 페이스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팀이고요. 조금 밋밋하게 들어오는 무빙볼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팀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신시내티는 좌타석에서 뭐 소로카를 좀 괴롭혀줄 수 있는 뭐 프리들이라든지 뭐 데라크루즈라든지 그리고 오늘 4타수 4안타를 때려냈었던 럭스까지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이거는 소로카를 조금 괴롭혀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신시내티가 이 소로카를 충분히 공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득점에 대한 지원을 로돌로에게 많이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소로카가 일단은 피칭 내용 자체도 조금 불안하고요. 이닝 이팅 자체도 잘 안 된다는 리스크까지 좀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에 맞서는 신시내티의 선발은 릭 로돌로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는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구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볼 끝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 패스볼 타이밍에 좀 장타를 많이 맞고는 있는데 내 상대가 누구다? 워싱턴이다.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일단은 뭐 번지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연속 안타를 뽑아내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로돌로 같은 경우에도 연속해서 뭐 출루를 시키는 WHP 자체가 높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워싱턴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점 억제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신시내티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 게다가 이제 뒷심 싸움 구간에서는 워싱턴이 명확하게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게다가 워싱턴이 이제 뭐 가르시아라든지 샤핀을 연투시키고 온 구간이다 보니까 내일은 진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워싱턴이 1차전, 2차전 잡아내면서 위닝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일은 사실 신시티가 한번 가져가 볼만 하거든요. 이겨줄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신시티가 수입은 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신시 승,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뭐 다득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샌디에고 경기 볼게요. 마이애미, 샌디에고.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샌디에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게 잡힐 것 같아요. 뭐 순수 팀 밸류에 있어서는 샌디에고가 더 강한 팀인 건 맞거든요.
이거 사실 알칸타라와 딜런 시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순수 방어율만 놓고 봤을 때 알칸타라가 훨씬 더 밀리는 것도 있기는 하죠. 자, 일단은 알칸타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싱커,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자원인데, 일단 변수가 뭐냐면 최근에 이 싱커에 대한 이 각이 괜찮거든요. 일단 4월달, 5월달 알칸타라가 진짜 안 좋았고, 최근 6월 이후부터는 각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싱커가. 그리고 사실 이 샌디에고라는 팀 자체가 155kg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조금씩 늦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알칸타라의 방어율 대비했을 때 더 잘 던져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샌디에고와의 상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알칸타라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설정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뜬금 알칸타라의 호투, 완벽투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샌디에고의 선발은 딜런 시스 등판합니다. 15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뭐 구속 좋고 구위 잘 나오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뭐죠? 홈과 원종에서의 기복. 이번 시즌 홈에서는 총 9경기 가져가면서 51.2이닝 동안 20자책 3.48.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정을 떠난다. 5.6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딜런 시스가 원정에서는 커맨드가 흔들리면서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기도 꽤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수 알칸타라와 시스의 기대치를 감안해 봤을 때 내일 경기 한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알칸타라가 좀 더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최근에 불펜 흐름 괜찮죠? 그리고 이제 필승조 운영까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마이애미가 선발 싸움에서 마진을 남겨주면서 뒷심 싸움에서는 약간 굳어지는 각? 요걸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 프렌이라든지 역배, 뭐 7.5 언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애틀란타랑 샘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빠따가 터져주면서 6연패를 벗어나고 왔죠. 6연패를 벗어나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양 팀의 1대1이에요. 타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위닝을 잡기 위한 좀 중요한 매치업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틀란타의 선발은 스펜서 스트라이더. 이번 시즌 12번의 경기에서 67.2이닝 동안 1.15의 WHP와 3.59의 방어율. 특히나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9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 대비했을 때 최근에 9위가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타자들과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들, 힘으로 약간 스트라이크 존에 밀어 넣어도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들,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샘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라이더를 괴롭혀줄 수 있는 파워 히터 자체가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브레이킹 볼이라든지 밸류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조금 아쉽거든요. 게다가 이 샘프가 낮 경기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70. 리그 전체 25위 수준. 그래서 이게 사실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스트라이더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높게 잡아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샘프의 선발은 저스틴 벌랜더입니다. 벌랜더가 최근에 많이 안 좋죠. 7월달 총 3번의 등판에서 11.2이닝 동안 12자책, 방어율 9.26.
이닝에 대한 이팅도 안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실점에 대한 억제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틀란타도 최근에 타선에서의 집중력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4득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뭐 선발 컨디션부터 시작을 해서 낮 경기에 대한 이런 상황이라든지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들, 타선의 흐름까지 애틀란타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틀란타가 사실 승리 정도는 가져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애틀란타 승리.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휴스턴 볼게요. 자, 오늘 양 팀의 2차전. 일단은 휴스턴이 역전승을 가져가면서 이 애리조나는 사실 가장 불안한 게 뭐였냐면은 이 불펜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약간 좀 잘해주더니 역시나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불펜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휴스턴이 이제 승리를 가져갔었다. 그래서 어쨌든 휴스턴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까지 잡아내면은 수입을 달성을 하는 상황이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내일 열심히 경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이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구위 괜찮고 보더라인 피칭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커맨드가 안 되는 공은 바로 장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즌 타율이 2할 오픈 8리로 리그 전체 2위, 굉장히 정교한 타격이 가능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브랜든 팟과 이 휴스턴의 빠따를 비교해 봤을 때 상성 이점을 가져가는 건 휴스턴의 빠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브랜든 팟이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상성이 좀 안 좋다. 자, 이에 맞서는 휴스턴의 선발은 브랜든 월터가 등판합니다. 월터도 이번 시즌 나쁘지 않죠. 8경기 나오면서 46.2이닝 동안 눈에 띄는 게 본래 딱 3개밖에 없었고 삼진 47개, 볼산비가 되게 좋긴 하거든요. WPP도 0.96. 근데 이 친구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얘도 사실 좀 기복이 있어요.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 그래서 원정에서는 실투 비율이 조금 증가한다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 괜찮았습니다. 좌투 상대 팀 OPS가 0.724. 리그 전체 9위였죠. 뭐 그리고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팀 선발들이 이제 뭐 안정감을 주는 경기보다는 게임 초반부터 약간 빠따가 터져주는 그림을 좀 예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흐름 자체가 타격전 흐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시애틀이랑 미러키 볼게요. 시애틀 미러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러키의 연승이 끊어졌습니다. 11연승까지 길어졌던 연승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연승이 길어졌던 팀은 연승이 끊긴 다음에 갑자기 또 연패를 타는 이런 경우도 꽤나 많다 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러키라는 팀 자체를. 자, 여기서 시애틀의 선발은 카스티오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가 있고요. 뭐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기는 해요. 네, 뭐 최근에 무브먼트도 괜찮고 보더라인 피칭이 되다 보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러키라는 팀 자체도 밸류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밍이 아쉬운 팀이라는 점도 카스티오에 대한 기대치를 좀 올려주겠죠. 자, 반면에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은 프리스터 등판하거든요. 프리스터도 최근에 괜찮은데 일단은 이 친구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좀 뜬공 비율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경기장이 될 구장이 어디다? T 모바일 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발들이 이닝을 길게 끌어주면서 안정감 있게 막아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저는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팀 불펜들은 내일 또 필승조 전부 다 출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T 모바일 파크라는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언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다저스랑 미네소타 경기 살펴볼 텐데 일단 다저스가 이제 오늘 선발 싸움에서의 이점을 챙기고 나서도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지금 다저스가 불안한 게 뭐냐면은 불펜이 좀 방화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실책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펜이라든지 실책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내일 선발이 글라스노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 글라스노 자체가 뭐 15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고속 슬라이더 그다음에 커브까지 전체적인 스토프라든지 밸류 자체가 좋은 선발인데 특히나 이 삼진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책이 조금 나왔을 때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압도적인 구위 삼진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조금 야수들이 조금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글라스노에 대한 기대치를 이번 시즌 뭐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뭐 최소한 뭐 6이닝 이상 뭐 2실점 이하급으로는 던져주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네소타의 선발은 크리스 패덱입니다. 이번 시즌 20번의 경기에서 105이닝 동안 1.31의 WHP와 5.14의 방어율 안정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뭐 익스텐션이라든지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효율이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에 다저스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이런 성구안이라든지 뭐 펀치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고점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최근에 타격 사이클이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패덱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패덱을 좀 털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패덱이 다저스의 성구안이라든지 아니면 펀치력에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최근 양팀 다 타격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 안정감 있는 선발이 누가 될지 어느 팀이 가져갈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불펜 좀 많이 썼죠. 뭐 두렌이 이제 그 멀티 이닝 먹고 왔고 뭐 불펜 소모도 조금 많았었고 그래서 요거는 선발 싸움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을 가져가는 홈 이점을 가져가는 다저스가 좀 리드를 가져가지 않을까. 다저스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 양상이라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클블 볼티 볼게요. 클블 볼티. 일단 지금 양 팀이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일단 클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그 다음에 볼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흐름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볼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약점이 뭐다? 선발 싸움이 안 된다. 이번 시즌 선발 방어율이 5.23, 리그 전체 29위고요. 내일 선발로 나오는 애플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62이닝 동안 1.44의 WHP와 5.95의 방어율. 그래서 사실 이 애플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포심, 싱커,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레파토리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제 커맨드에서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시즌 커맨드가 좀 불안해요. 몰리는 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애플린 같은 경우에는 장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퀘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 타격감 괜찮죠. 득점에 대한 지원이 6.8득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좌타석에서 이 애플린을 공략해줄 수 있는 뭐 콴이라든지 뭐 마르티네즈라든지 뭐 만자르도, 라미레즈.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공이 아마 계속해서 좀 맞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린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가 없다. 뭐 클블 입장에서도 체코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뜬금포가 조금 많긴 하거든요. 뜬금피 홈런이 조금 많기는 한데 어쨌든 양팀의 화력 대결에서 클블이 볼티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않겠느냐. 뭐 클블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클블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기준 오바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홈팀 필라델피아가 이제 1차전, 2차전을 전부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이제 수위까지 도전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지금 필라델피아의 선발 이 루자루도가 최근에 좀 기복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쨌든 뭐 상세 스탯을 살펴보자면은 15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 싱커 이렇게 던지는데 뭐 구속이 빠르고요. 구위도 나쁘진 않습니다. 브레이킹볼 활용한 좌타 전팅은 되게 좋거든요. 아직도. 근데 이 체인지업 타이밍에 우타자 상대했을 때 조금 장타를 많이 맞고 있다. 근데 좀 불행히도 이 보서현 팀 자체가 타이밍을 뺏는 공의 타이밍이 좀 안 맞거든요. 게다가 최근 보서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2득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돼주고 있는 구간. 그래서 최근 5경기 팀 타율도 1할 9푼 4리밖에 안 되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이 루자루도의 체인지업의 타이밍을 맞춰주기도 사실 좀 잘 맞춰주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루자루도가 잘 던져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보선의 선발은 루카스 지올리토가 등판을 하는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제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3피치 내용인데 좀 뜬공 비율이 높기는 해요. 지올리토가. 다만 최근에 이 볼 끝이 괜찮다 보니까 빗맞은 타구를 좀 잘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게다가 내일 경기장이 돼 시티즌 뱅크 파크라는 이런 경기장 특성까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만 맞출 수만 있다면 이거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루잘로드가 잘 던지고 지올리토가 못 던질 가능성을 저는 좀 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면 지올리토가 더 좋은 건 맞는데 이제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장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필라델피아 승리, 필라델피아가 수입까지 가져가는 그림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자기 분석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